조중동부터 진보 언론까지 왜 유독 문재인에게만 가혹한가? 왜곡된 여론전의 숨은 음모는 무엇일까? 조기숙 정치학 박사가 밝히는 왕따 정치의 실체와 7가지 비밀. 악의적 프레임에 맞서는 시민의 힘이 필요할 때 왕따의 정치학. 도서출판 위즈덤 하우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와, 잘 잤다. 둔하고 센스 없는 줄 알았더니 침대는 잘 골랐단 말이야. 여보, 어제 온 소파도 너무 편하던데 소파는 어디 거야?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엔 소파도 출시했구나. 그럼 이제 침대도 소파도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한 건 다 파는 거네. 역시 쇼엔이지. 세계 최초 신개념 어린이 매트와 친환경 소파도 곧 출시됩니다. 검색창에 쇼엔이지 또는 검색창에 쇼엔인데.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입니다. 어제까지의 조사 결과만 발표 가능하고 새로운 여론조사는 안 됩니다. 이런 규정이 생긴 건 자유당 시절인 1950년대 자유당의 불리한 조사를 의원 선거에서 금지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후 87년, 92년을 거치면서 대선 기간 여론조사 공표도 금지가 됩니다.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여론을 호도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8, 90년대 거꾸로 이 규정을 폐지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선진국들이 이런 규정을 폐지해갈 때 우리는 거꾸로 대선까지 확대한 겁니다. 저는 이 규정은 앞으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유권자가 정보로부터 차단된 깜깜이 기간 동안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한 가짜뉴스가 판을 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고, 보다 근본적으로 부정확한 여론조사나 그 정치적 악용은 그것대로 보완하고 해법을 찾아갈 문제이지, 문제가 있다고 국민의 알 권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금지와 통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전 근대적 사고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 여론조사 공표는 지금이 아니면 또 말할 타이밍이 없어서 제가 한번 언급했는데, 왜냐하면 5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또 이 얘기를 하려면. 대선, 네. 네. 이게 자유당 시절 시작된 거군요. 여당에 불리하다고. 그리고 이제 92년에는 부정확한 여론조사로 여론에 악영향을 준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다른 나라도 그랬었어요. 여론조사가 실제로 부정했어요. 그때는 기법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했고. 아주 옛날이니까요. 예. 네. 실제로 부정했고, 그걸 이제 자기들이 유리하게 만들어내서 악용한 게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없어져 간 것은 결국은 사람들의 알 권리가, 국민들의 알 권리가 특히나 5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은 대선 기간에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인데 참고할 만한, 그걸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이제 다 없애버렸는데,
이제는 이게 여론조사보다 더 훨씬 심각한 게 가짜뉴스잖아요. 안 나온 6일 동안 가짜뉴스가 판을 칠 텐데, 여론조사는 이제는 이제 여론조사 심의에 등록도 해야 되고. 그렇죠. 굉장히 네.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면 따질 수나 있죠. 이제 카톡으로 틀림없이 가짜 여론조사, 가짜 뉴스. 이미 10,000건 이상 불법 여론조사가 페이스북에 유통됐다고 하는데, 남은 6일은 더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런 조사를 막는 게,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사실은 알 권리를 이렇게 다 막아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죠. 금지하고. 그래서 한번, 언급을 해뒀습니다. 아니면 지금 아니면 앞으로 5년 있다가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어제 마지막 토론회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사회 분야 TV 토론이었습니다. 네. 사회 분야가 사실은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렇긴 하죠. 온갖 것을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자, 그러면 어제 여러 후보들이, 일본 후보이기 때문에 일본 후보가 공격을 제일 많이 받는 건 항상 그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가 주로, 질문을 받고 답하는 지금 저희 담은 목소리들만 하는데,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공방입니까? 네,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사이 공방입니다. 홍 후보가 적폐 논란에 대해서 새로운 버전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을 화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시면 맥락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토론회를 못 보신 분들은 주고받는 몇 마디만 들어보면 금방 어떤 공방이 오가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문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보수 불태우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나는 화형당하겠네요. 횃불 발언 이야기합니까? 제가 횃불을 이야기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들고 있는 촛불이 더 커져서 거대한 횃불이 되고 거대한 횃불들이 보수 정권이 만들어온 적폐들을 다 우리가 청산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죠. 보수 불태우겠다는 그 말은 안 했구만요. 횃불은 상징적인 표현 아닙니까? 네네. 네. 이 공방을 좀 더 왔다 갔다 했죠. 예. 네, 그 이후에 이해찬 의원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보수 괴멸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난 문드러지겠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홍준표 후보 특유의 기술이죠. 예. 자기 지지자를 향해서 저쪽에서 우리를 다 없애버린다는데 하는 그런 갈라치기 기술인 것이고, 문재인 후보도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에게 설득될 적절한 답변을 했던 공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이거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공격한 것이고요.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공세를 취한 대목도 있습니다. 그게 4대강이었죠, 처음에? 예, 4대강 관련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데 홍준표 후보는 4대강 찬성한다 이렇게 유일하게 밝혔습니다. 그렇죠. 환경 문제가 화장 때문이 아니다.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수질이 악화됐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4대강 때문에 녹조가 많이 늘었다. 동의하십니까? 예. 녹조는 질소와 인이 고온다습한 기후하고 만났을 때 녹조가 생깁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나마 강이 흐르면 낫죠. 강이 흐르는 게 소양댐이 지금 1년에 갇혀있는 시간이 얼마인 줄 압니까? 232일입니다. 소양댐 녹조 있습니까? 4대강 때문에 수질이 악화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4대강 보도는 그대로 두겠다. 그거는 잘한 사업입니다. 네, 이건 이제 문재인 후보 쪽의 기술이죠. 네. 4대강에 관해서는 국민 여론이 이제 환경 문제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 홍준표 후보는 유독 4대강에 관해서는 잘한 사업이라고 강변하는,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나 주요 정치인 중에 이렇게 4대강을 옹호하는 사람이 이제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들어간 거죠. 예. 홍준표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학식을 들며 굉장히 자세한 지식을 뽐냈습니다. 네, 본인은 이미 잘 알고 있다. 전문가다.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반론을 제기하긴 했습니다만, 환경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 대목은 평행선을 달렸지만 문재인 후보의 기술이 드러난 대목이다. 자, 다음 공방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공방입니까? 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사이 공방입니다. 아하. 유승민 후보가 과거에 사형제 관련 찬성 발언
대해서 홍준표 후보 이야기를 꺼내면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폭행으로 넘어가서.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유승민 후보의 기술이었죠.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제 바른정당 의원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내 처음 와서 좀 만나보자고 내가 갔어요. 가니까 왜 나오려고 하냐? 그래 물으니까 후보가 덕이 없어서 도저히 대선을 못 치르겠다. 그래서 나오려고 한다고 합니다. 성완종 1억 사건으로 예? 뇌물 재판을 받고 계시는 중이고 대부분 재판이 나면 대통령 그만두셔야 될 사람이고 그다음에 예? 그거는 그 성범죄의 강간 미수를 스스로 예? 그래 하신 분인데 지금 뭐 다른 후보를 그렇게 비방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같은 당에 있던 의원들이 유 후보 덕이 없다고 14명이나 뛰쳐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가서 그 단속이나 잘하세요. 그거는. 자, 이게,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사에 있었던 공방,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덕이 없다. 예. 오히려 그렇게 받아치고 있는 거죠. 예. 이 덕이 없다는 발언은 사실 그 인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 거거든요. 너 성격이 안 좋아 이런 종류의 이야기인데 날이 섰던 거죠. 양쪽 모두. 예. 이 강간 미수 그랬더니 덕이 없다 이렇게 대받아친. 사실 어제 토론회 중에는 두 사람 사이에 가장 날이 섰던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도 공방이 있었죠? 네, 개파 패권주의 놓고 서로 격돌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공격이었고 안철수 후보의 기술이었던 거죠. 예, 적폐와 관련된 이야기를 그렇게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당 아니냐라고 말하는 안철수 후보의 공격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개파 패권주의가 가장 마지막으로 남은 적폐라고 봅니다. 개파 패권주의는 끼리끼리 나눠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감하고요. 그러나 국민의당은 우리 안후보님의 당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파 패권주의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당을 창업했다 창업주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문 후보님을 도왔던 전직 당대표들이 전부 다 당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정치인들은 탈당이라는 건 정말로 중요한 그 정치적인 결단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개파 패권주의 때문에 나왔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당을 쪼갠 분이 우리 안 후보님이시죠. 네, 이거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기술이 들어간 건데, 결국은 이제 두 번째 공방에 오가면 1라운드까지는 예상을 했던 답변이고, 민주당은 문재인 당 아니냐 그랬더니 국민의당은 안철수 당 아니냐 여기까지는 예상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손학규, 김종인 이런 분들이 다 나오지 않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간 당을 만든 사람이 당신이다. 당을 당신 쪼갠 거 아니냐 이런 공방. 사실 이런 공방은 공격과 방어가 대충 정해져 있던 공방이었는데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어제. 자, 이렇게 안철수 후보의 기술이 들어갔고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대받아쳤습니다. 자, 다른 후보 간의 공방. 그 다음은 누군가요? 네, 홍준표 후보와 심상정 후보 사이 공방도 있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해서 묻자 홍 후보가 심 후보에게 비난성 공격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주의료원 돈 먹는 하마다 문 닫길 잘했다 했는데 그럼 대통령 되시면은 의료원 다 폐쇄하실 거예요? 그런 억지 주장은 안 되죠. 진주의료원보다 서울대병원은 5년간 적자가 1,900억인데 그 홍 후보 논리대로 하면 다 폐쇄해야지. 적자가 있어서 내 폐쇄한다는 말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도지사 뽑아놨더니 부패 비리 혐의로 재판이나 다니시면서 도지사 역할 제대로 못하셨잖아요. 내 빚 다 갚았습니다. 그 얘기는 그리고 홍 후보가 사돈 난말하실 처지가 청년도 아니에요. 1위 만들었습니다. 그래 적대 감정을 갖고 배배 꼬여서 덤비니 어떻게 대통령 되겠습니까? 그리고 네, 갑자기 그리고에서 끊겼네요. 어제 홍 후보와 심 후보 사이에는 또 감정적으로 날이 선. 그렇죠. 대립각이 사실 정책적으로도 정치성으로 가장 정반대에 있는 두 후보라 이런 공방이 오갔고요. 마지막에 또
배배 꼬였다. 예. 예. 그러면서 파이팅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뭐 일종의 반어법인 거죠.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 화이팅해서 문재인 후보의 표를 잠식해라 이런 의미고 이건 이제 지난번 토론회에 대한 이제 복수죠 일종의. 지난번 토론회는 이제 유승민 후보. 그렇죠. 구세어라 유승민이라고 이야기했죠. 구세어라 유승민 해서 보수표를 갈라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 거죠. 홍준표 후보가. 그 배배 꼬였다는 것도 아까 이제 인성 덕보를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사실 인성을 공격하는 건데 홍준표 후보가 잘하는 기술이죠 이게 또.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발끈한 겁니다. 흥분하게 되고 그러면 꼭 인성에 대한 공격으로 대받아쳐서 마무리를 합니다. 홍준표 후보. 자 그리고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 이건 심상정 후보의 이제 공격 문재인 후보를 향한 공격. 있었어요, 어제? 네, 복지정책 관련해서 재원 마련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문재인 후보가 다른지, 진보진영, 진보진영,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심상정이 선명하다라고 드러내기 위한 공세였습니다. 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향후 10년 이내에 OECD 평균 수준의 삶의 질,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이뤄내겠다. 그것이 제 복지국가 비전이거든요. 우리 문 후보님은 복지국가의 비전과 목표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심 후보님의 국힘 공약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연간 70조나 이렇게 정세해서 우리는 또 저는 수권하겠다는 정당으로서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공략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작된 공방이 몇 차례 왔다 갔다 했어요. 예, 근데 큰 틀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첫 공방만 들려드렸는데 요지는 간단합니다. 예. 심상정 후보는 이거 철학의 문제다. 예. 어디까지 복지를 갈 것인지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라. 예, 이런 주문을 했고 그 이유는 뭐냐면 문 후보는 그런 비전이 없고 지금 현실 안주해서 있는 돈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공세. 그러니까 복지에 관한 증세 이야기를 결국 하기도 한 그렇죠. 거고요. 결국 증세 얘기를 한 것이고요. 문 후보는 이에 대한 방어로 장기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 당장은 비현실적인 거 아니냐. 네, 수권 정당 프레임 내세운 겁니다. 네. 어제 그래서 수권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 순위에도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 오래된 공방이에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영길 두 분이 후보 시절에 토론회 때도 비슷한 공방이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보 정당과 민주당 사이의 공방, 전형적인 패턴인데, 공격도 필요했던 공격이고, 문재인 후보도 방어를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제, 어떤 유권자가 움직일지,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심상정 후보로 움직일지, 아니면 심상정 후보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지나치게 현실적이지 않지 않냐 하고, 되돌아갈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두 후보 사이의 핵심 공방은 이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의 공방도 있었죠? 네, 단설 유치원 관련해서 과거에 논란이 됐던 공약을 다시 한번 심 후보가 꺼냈습니다.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단설 유치원 더 짓지 않겠다. 그거는 오해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럼 그거는 아닙니까? 단설 유치원 더 짓지 않겠다는 건 처리를 하셨어요? 오해십니다. 네. 저는 유치원을 무상교육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자. 그게 제 방향입니다. 이 라운드도 몇 번 더 있긴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비슷한 얘기가 반복됐습니다. 단설 유치원에 대한 대처가 빠른 속도로 근본적으로 되지 않아서 지지율이 상승에 꺾였다 하는 게 지금 되돌아보면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서 하는 대부분 총평인데 다시 한번 공격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네. 공약을 아예 철회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도 방어를 잘 했어요. 네, 네. 오해하고 있다라면서요. 오해하고 있다. 왜 오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지만 어제 시간 관계상 그런 걸 자세히 할 수는 없으니까 큰 틀에서는 뭐 그게 다시 타격을 줄 만큼 공격이 성공하지 못했다. 자, 어제 총평은 판세에 중요한 영향을 줄 만큼의 임팩트는 없는 토론이었다. 네. 간단하게 요약하면.
후보들도 이제 마지막 토론이니까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큰 기술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고 문재인 후보도 뭐 이전 토론보다 크게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은 예, 그냥 지향적으로 자기 지지자를 지킨 선에서 토론했던 것 같고 이전 토론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내용 전달력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아마 토론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실제 안철수 후보는 기본적으로 토론 막판에 약간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본인이 공격을 시작해서. 그래서 뭔가 한 방에 부족하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어제 확실히 과거 토론보다는 내용 전달력보다 좋아졌다. 아쉽게도 마지막이고. 홍준표 후보는 이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유세를 한 유일한 후보였거든요. 토론에 대해서. 상대방을 정책이나 숫자로 압도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전략 자체가. 내 편만 챙기는 갈라치기 하면서 계속 사실은 토론을 유세로 활용하면서 자기 편을 결집시켜 나가는 관점에서는 제가 그래서 그 관점에서는 토론을 잘했다 이렇게 총평하는데 어제는 그 관점에서 토론을 잘 못했어요. 계속 토론을 통해 득표를 쌓아왔다면 어제는 이제 일정 정도 자기 편 코어는 모으고 중도 보수로 이제 확장해 나가야 하는 타이밍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기술을 확 갈라치는 그러면서 존재감도 좀 약해지고 디테일이 약한 게 부각되고 어제 토론 홍준표 후보는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가 토론을 항상 못했다고 총평을 듣더라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 왔는데 목적 자체가 자기 편을 결집시키는 거니까요. 어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심상정 후보도 본인 강점이 토론 기술, 강단에 있는 태도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선명성을 극대화하는 목표였던 것 같은데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이지 않냐 지나치게 이게 반론인데 그게 왜 이상적이지 않은지를 설명해내지 못한 게 아닌가. 평소 실력을 다 발휘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토론 내용과 무관하게 어제 토론의 유일한 승자는 저는 유승민 후보였다고 봅니다. 예. 시간을 아껴서 이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말을 했던 것에 사람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토론 내용과 무관하게 반응을 했었는데 자 마지막 발언은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제가 어제의 승자가 유승민 후보였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등장하는데 마지막 발언 중에 핵심 저희가 모았습니다. 5년 전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월호의 아픔, 또 국정농단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경비원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 까막눈의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 민주주의입니다. 12월 9일 부탁드립니다. 저 안철수 양당 기득권 세력들 물리치고 새로운 정치 시대 만들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일부터 녹색 정치 혁명이 시작됩니다. 안보는 저는 누구보다도 굳건한 보수입니다. 정통 보수입니다. 그러나 민생은 그동안의 낡은 보수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 손을 잡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양보도 해야 했고 또 사표론 때문에 저희가 노력한 만큼 평가를 받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 촛불이 이미 정권 교체 해놓으셨습니다. 자, 마지막 발언들 중에 저희가 좀 가능하면 뭐랄까요 인상에 남는 부분만 골라보려고 했는데 문재인 후보는 이제 5년 전에 죄송하다. 네, 이 부분은 선거를 바로 앞두고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골라봤고 이번에는 꼭 뽑아달라는 얘기죠. 과거의 지지자들이 다시 한번 결집해달라는. 홍준표 후보는 잘 나가다가 이제 12월 9일. 네, 대선은 5월 9일입니다. 5월 9일인데. 12월 9일은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된 날이거든요. 원래 이제 12월에 있으니까 12월과 9일이 이제 헷갈렸던 거죠. 재밌어서 저희가 한번 뽑아본 거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내일부터 녹색혁명이다. 요 대목도 의미는 알겠는데 사람들이 이제 붙잡아내서 왜 내일부터 녹색혁명이라고 진작에 녹색혁명이 일어났어야 승리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라 뽑아봤고, 유승민 후보는 12척을 저희가 지금 뽑지 못했네요. 마무리 발언에서. 이게 어제 인상적인 발언이었는데 이제 다 탈당하고 13명이 탈당하고 이제 본인의 처지를 이순신 장군의 12척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비유하면서 말했는데 이 대목이 정서적 어필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심상정 후보도 무난하게 본인이 마지막에 해야 될 말을 했고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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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 소식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네. 황영철 의원이 탈당 보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13명에서 12명으로 줄었습니다.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 등등을 탄핵에서 앞장섰던 분들은 받지 못하겠다 뭐 이런 논란에 오가는 가운데 황영철 의원이 이제 보류를 한 거죠. 예.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따로 인터뷰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 다 죽어. 미궁 장사랑! 빅똥의 추억 미궁 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뉴스 공장만의 시간입니다. 빙의 토론. 토론회가 있으면 바로 오자 토론을 저희가 담당합니다. 오늘은 선수 교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중앙선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인천선대위원장 함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입니다. 국민의당 문병호 중앙선대 미디어 유세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문병호입니다. 어제 이어서 그제입니까? 네, 그제 이어서 바른정당 진수희 총괄선대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바른정당의 진수희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역시 그제 이어서 정의당의 이정미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신불리 이정미입니다. 네, 이미 정하셨군요. 저렇게 하는 거군요. 네. 자, 오늘도 역시 빙의 토론이고 예를 들어서 중앙선대 미디어 유세본부장 문병호 의원입니다. 너무 길어서 저희가 찰스 그래야 됩니까? 그렇죠. 찰스는 이용주 의원이 여기서 첫 빙의 토론 때 빵 터뜨려가지고 아주 유명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찰스라고 하셔도 되고 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철수입니다. 근데 철수하면 이게 철수한다는 뉘앙스 네, 느낌이 있어서 아마 찰수로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자당의 후보를 예명이나 별명이나 혹은 이름 두자로 이렇게 짧게 그리고 상대방을 지목할 때도 역시 찰스가 제인에게 뭐 이런 식으로 지목해서 해주셔야 누가 누구지 구분이 갑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어제 TV 토론이 있었고 마지막 TV 토론이었는데 자신의 후보가 TV 토론을 어떻게 했고 그리고 상대 후보들의 TV 토론 내용에 대해서는 총평하고 그 중에 한 후보를 지목해서 공격을 하던 혹은 뭐 위로를 하던 혹은 어제 TV 토론을 봐서는
앞으로 판세는 전혀 못 바꿀 것 같은데 라고 공격을 하던 그건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후보부터 제 본인 소개와 함께 이제. 네, 제인입니다. 뭐 이제 한 번만 소개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이고요. 충남 아산 출신입니다. 자, 앞으로 제인으로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는 어쨌든 타 후보들의 집중 공세 속에서 일단 1강 체제를 실감하는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권 준비가 확실히 좀 돼 있는 후보임을 보여줬다. 그래서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국정 철학과 통합 원칙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고요. 뭐 다른 후보 평가 좀 냉정하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냉정하고 잔인하게 해야 합니다. 냉정하고 잔인하고. 네. 저는 이제 뭐 안철수 후보 따를 때보다는 토론은 좋았으나 준비 부족은 여전했다 이런 준비 부족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고요. 어디 마음이 제일 짠했던 건 유승민 후보였습니다. 이게 세력 부족에 대한 짠함 이런 게 좀 있었다고 보면요. 홍준표 후보는 송구스러운데 참 자격 부족이다 이런 걸로 좀 대체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8대 대선을 제외하고 대통령 후보가 50%를 넘은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 뭐 16대 36%, 뭐 40%, 뭐 45%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그렇게 보면 저희는 이게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고 문재인 후보의 대세로는 끝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후보를 지목해서 예. 저는 뭐 오늘 사실 첫 토론에는 우리 어제 마음을 짠하게 했던 유승민 후보. 예, 실제 이제 두 가지잖아요. 한 가지로 보면 뭐 본인의 토론 능력이라든지 뭐 수권 능력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어제 이제 홍준표 후보가 그런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덕이 부족해서 그렇다. 제가 볼 땐 거의 인신공격인데 네. 그것에 대한 생각이 어떤 건지 그리고 실제로 유승민 후보의 지금 마음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실제 유승민 후보 마음은 어제 마무리 승민입니다. 발언, 예, 승민입니다. 네. 어제 마무리 발언과 시간을 좀 아껴 썼다가 좀 작심하고 한 그 발언 속에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보고요. 어제 토론은 제가 보기에 그동안 6차례 토론에서 줄곧 유승민 후보가 아주 탁월한 정책 능력, 그다음에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성 이런 게 국민들께 전달이 되면서 하여튼 뭐 객관적인 평가도 유승민 후보가 6차례 다 올 A 받을 정도로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만 잘해서 되는 거는 아니고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을 꿰뚫고 있고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또 해법을 오래 고민하면서 준비한 그런 거기 때문에 국민들께 그렇게 전달이 됐다고 보고요. 마침 어제 그 토론이 있는 날 아침에 좀 안타깝게도 바른정당 내부에서 10여 명 넘는 의원들이 이제 탈당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좀 늦게 조인을 했기 때문에 바른정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탈당해서 나오면서 바른정당이 창당되는 그 과정에는 제가 참여할 수 없어서 뭐가 어떤 말들이 오갔고 진행이 됐는지는 잘 모르는데 어제 제가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느낀 게 이 상황은 창당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잉태가 된 거구나 하는 걸 느낀 게요. 애초에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그 동기가 서로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정말 새로운 보수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정권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겠다. 내지는 반기문 총장이 오시면 그분 중심으로 뭘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이 두 그룹이 그냥 이렇게 같이 정당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로 기결이 됐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너무 길게 하네요. 다른 기술인가요? 예. 아니 그런데 어쨌든 많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의원들이 뭐 전에 이순신 장군은 12척 남겨진 배로도 그 조선을 구했는데 저희들은 그 12척보다 훨씬 많은 의원들과 당원들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국민들이 계시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 좀 이어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신불리입니다. 신불리 발언 순서를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예. 네. 일단은 한 후보만,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이제 질문했던 것 중에 제가 바로 물어보면 되죠. 제인입니다. 네. 제인. 제가 질문했던 건 어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인신공격성 공격을 했는데 이거에 대신공격이 달라는 거죠, 지금. 뭐 그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인신공격성
인신공격성 발언은 네. 홍 후보 아주 일관되게 해오던 공격이기 때문에 우린 별로 놀랍지도 않았고 특별히 더 기분 나쁠 것도 아니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자질 문제, 그러니까 능력이 앞서서 능력보다 먼저 자질의 문제, 자격의 문제가 자꾸 거론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를 그렇게 내보였다. 어제도 예외 없이. 자, 바로 2번 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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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반장입니다. 저희 어제 지지자들한테 10분 만에 이렇게 토론하면 제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압이 안 돼서 좀 안타깝고 정치 평론가들이나 언론 평가에서 홍 반장이 굉장히 토론을 잘하는데 평가가 너무 약해요. 맨날 B만 씌더라고요. 어제 하신 분 중에서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뭐 명쾌한 논리 또 컨텐츠 뭐 이런 거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덕이 없다 그게 뭐 인신공격한 게 아니고요. 홍 반장이 직접 들은 거예요. 바른정당 탈당한 의원한테 들은 얘기를 뭐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제 저희가 안타까운 건 이제 문재인 후보가 저희가 보기에는 뭐 질문을 이해 못하는 게 많아요. 뭐 애매하게 돼버리는 이게 무슨 부자 몸조심 하는 건지 뭐 대강 이거 뭐 1등하고 하는데 대강 이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정권을 대권을 잡겠다고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 의사를 표명을 해야죠. 그냥 두리뭉실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네. 그렇게 하는 게 좀 문재인 후보한테 느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그러면 질문을 하신 겁니까 지금? 질문요. 네. 질문은 이게 이제 말끝마다 보면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못했다 하면서 뭐 다시 무슨 들춰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건 미래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미래 우리가 어떻게 하자 하는데 계속 못했다는 얘기, 과거 얘기만 한단 말이죠. 네. 그거 퇴행적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제가 답변해드리면 되죠. 네. 일단 뭐 2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제인입니다. 예, 제인입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얼버무린다 부자 몸조심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부자죠. 저희가 몸조심 해야죠. 사실 지금 더 하면 뭐합니까? 열심히 잘 지키면 된다. 저희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다만 홍준표 후보가 적어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는 거냐. 사실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적폐청산 논란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자유한국당이 적폐청산을 스스로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서 6개월 동안 1,600만 명이 길거리에 나가고 이랬던 건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잖아요. 수권정당으로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먼저 좀 지고 우리 이런 거 사과하고 이런 거 잘못했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너무 미안해서 대통령 후보로서의 스스로로서 좀 부끄럽다. 이런 정도까지 나왔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1차적인 문제이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이 좀 청산이 되면 미래 이야기를 충분히 좀 해야죠. 근데 지금 이게 혼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아무런 국민들은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하고 최순실 김기춘 이렇게 몇 분 감옥 간 이후에 아무런 지난 9년 동안에 대한 평가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 물론 바른정당은 이건 좀 반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 새로운 보수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이런 말 할 만한 저는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적폐청산은요. 국민이 심판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당내 국정농단에 관여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싸가지로 물어서 경남도지사가 무슨 먼저 적폐청산을 경남도지사가 하셔야 된다니까요. 청와대에서 뭘 했습니까? 제가 오히려 여쭙고 싶은 홍 반장이 경남도지사에서 홍 반장이 무슨 친박입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홍 반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홍 반장도 여기 자유한국당을 개혁하겠다고. 홍 반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개혁하겠다고. 그럼 무슨 개혁을 했습니까?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아무 개혁을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잠시만요. 자유한국당 소속의 당원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얘기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예, 두 분은 빙의 토론에 아주 컨셉에 맞게끔 잘 싸워주셨고요. 앞으로 3부에서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한 상대방만 지정해서 하는 시간이.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자유 토론을 하는데 충분히 원하는 바를 전달을 못 해가지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자유 토론을 했더니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룰을 정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이제 3번 찬스 같습니다. 예. 가장 잘하는 후보는 안철수 후보라고 철수입니다. 생각합니다. 저는 철수라고 하겠습니다. 철수가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 용어를. 철수로 하겠습니다. 네. 가장 잘하는 후보는 역시 안철수 후보고요. 안철수 후보는 싸움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이 토론의 초반에 싸움식의 토론이 되다 보니까 좀 제대로 하지를 못하셨는데 이제 후반에 갈수록 좀 토론에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안철수 후보도 이제 토론은 상당히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나 전문성이 돋보였고요. 역시 이제 그동안에 조금 불안하다는 그러한 지적들이 있었는데 어제는 상당히 당당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가장 못한 후보는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좀 답답한 게요. 다른 후보들은 대통령 후보가 된 게 이제 1년 안쪽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문재인 후보께서는 5년 전에도 대통령 후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1야당의 대주주로서 지난 5년 동안 국정 경험을 하셨는데 전 답답한 게 무슨 의지를 주도한 게 없어요. 늘 그냥 수세적이고 적당히 어물적 변명적으로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게 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문재인 후보에게 국가 운영을 맡길 수 있는가. 이미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경험하고 유리한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능하다는 게 증명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분이 문재인 후보다. 그것이 어제 토론에서 나타났다. 그동안의 토론에서도 드러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후보들에 대한 평가는 다른 후보들 안 하셔도 다 되고. 잘하셨습니다. 확실하다. 아, 너무 야박하신데. 자, 그러면 포인트 이게 확실해. 공격이 들어간 겁니까? 문재인 후보, 문재인 후보에게. 문재인 후보가 자격이 가장 없는 사람이라고. 제인입니다. 제인입니다. 제가 굳이 답변 안 드려도 국민들이 이미 여론조사로 평가하고 있고 자격되는 후보가 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계속 떨어지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선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결같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게 국민의 평가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토론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떨어지는 걸 오히려 우리 철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좀 합리적인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승민입니다. 잠깐만요. 물론, 예. 끝나신 거예요? 이제 공방이 두 분 사이에? 이렇게 싱겁게? 예. 제가 아까 지적을 룰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5번이기 때문에. 예, 승민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지지율 제일 앞서가는 거는 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걱정되는 게 뭐냐면 계속 토론을 여러 차례 보면서 제2의 박근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토론만 봐도 아마 유승민 후보가 그거 물었을 거예요. 교육 관련 토론에서 수시 모집이 줄어들면 정시가 늘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하세요. 물론 이런 지적이 대통령이 그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알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지난번 경제토론에서도 약간 구체적인 거 나오니까 정책본부장한테 물어보라.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또 다른 무능한 대통령을 우리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무능한 거 보면서 얼마나 국민들이 고통받고 국가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제 토론을 보면서 걱정이 됐고요. 우리 안철수 후보는 아까 준비가 덜 됐다 그랬는데 저는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셨는데 그거를 잘 전달을 하는데 좀 문제가 고맙습니다. 있지 예. 정확히 보시네요. 않았나 싶고요. 우리 심상정 후보는 여전히 토론에서는 아주 발군의 실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일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 질문은 제인입니다. 네, 저희 걱정된다는 말씀. 제인입니다. 네, 제인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TV 토론에서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방향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고 어떤 답변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인들 또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쉬운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국정 운영의 철학과 원칙이라고 봅니다. 물론 어떠한 교육 개혁에 대한 일반적인 정책에 대한 디테일을 갖고 계시기도 하죠. 그리고 어제 그 말씀은 사실은 문재인 후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아주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수시가 늘어나면 정시가 줄어들고 정시가 늘어나면 수시가 줄어들고 이게 아주 당연한 논리인데 그걸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모르셨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그거는 저희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좀 보시면, 교육 관련된 정책을 좀 보시면 아마 우리, 승민 씨께서 더 이해를 잘 하실 거라고 좀 보고요. 승민 씨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승민 후보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건 뭐냐면. 아니, 여기서는 승민이 좋습니다. 승민이께서 더 잘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다만 수시가 아닌 전형에서 방법을 좀 더 넓혀서 그런 것들을 가져가겠다라는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주 당연하게 수시와 정시밖에 없는데 이거 늘면 이거 주는 이걸 몰라서 그렇게 답변했다고 생각하시는 건 좀 뭐라고 할까 약간 과도한 해석이다 이렇게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자 토론연 자체가 좀 이게 좀 내용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어려운 시스템이에요. 문재인 후보한테 유리한 시스템입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잠시만요. 5번 기회가 있고. 자, 자유발언은 3부에서 하겠습니다. 자, 5번. 네, 신불리입니다. 그 어제 토론에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해 주시지만 저희들도 자평하기에 결국 또 신불리의 압도적인 승리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신불리 토론의 특징은 사람들이 거론하지 않는 다른 후보들이 거론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모두에서도 삼성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또 사드 배치에 반대하면서 싸우고 있는 성주 소송리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정치 바깥에 소외돼 있던 분들이 자꾸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게끔 만드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제가 토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 댐데미를 먼저 봅니다. 그런데 우리 홍 반장이 덕이 없다 이 발언을 하는 순간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국민들은 그렇게 막대먹은 발언하고 이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정말 자충수를 두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끝나고 나서 트윗 검색을 쭉 해봤더니 뭐 홍준표 후보의 그 발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높고 유승민 후보에 대한 응원 댓글들이 막 엄청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경쟁은 페어플레이가 기본입니다. 근데 이렇게 더티플레이 하면서 사람 내 그 상처를 헤집고 이러는 거 별로 좋지 않고 자동차 레이스 달리는데 옆에 막 바퀴 떼어가고 핸들 떼어가고 이러면서 옆에 밀치고 이렇게 하면서 승리를 하는 경우는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질문은 제가 우리 제인한테 하나. 한 분도 안 빼고 다 제인한테 하시면. 아니 간단하게. 저는 별로 답변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1라운드의 규칙이 그렇습니다. 네. 그 답변은 3부에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2등하고 제인하고 지금 지지율 격차 한 20% 정도 나죠. 지금. 그렇죠. 예, 그 정도 나죠. 승리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십니까? 승리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확신 있죠. 네. 2위 후보와 3위 후보 홍 반장하고 찰스하고 단일화할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상식적으로는 단일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네. 예, 그런데 그렇게 안정적인 1위를 달리면서 2등하고 20%나 격차가 나 있는데 왜 이렇게 정의당을 못 살게 구시고 그러세요? 누가 못 살게 구셨습니까? 숟가락 후보니 어저께는 우상호 선대위원장이 정의당 신불리는 다음에 이런 발언을 하시고 이게 적절한 말씀이십니까? 제가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 전체의 뜻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상호 대변인이나 또 어떤 분들은 심 후보한테 가는 표를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선거에 대한 승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로 답변 드릴게요. 한 가지는 또 어떤 분들은 같이 소위 진보개혁 진영이 같이 파이가 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이번에 5월 9일 날 뽑히고 나면 10일부터 바로 인수위 없이 대통령 당선자 신분 없이 대통령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드라든지 북핵이라든지 외교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득표를 해야지만 유의미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분들은 좀 조급해서 그런 것도 있다. 아니 저는 조급하고 아니고를 떠나가지고 자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 여러 전략을 취할 수는 있지만 이 말씀은 매번 선거 때마다 아주 고질적으로 나오는 사표심리. 그러니까 강세인 선거 후보들을 빼고 약자들은 다 그냥 이 민주주의 경쟁의 장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이 너무 고질적으로 깔려 있는 거 아닌가? 끝났어요? 예. 네.